자,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장중에 모두 고점을 형성하면서 FOMC 결과 이후에 호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마감가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4%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0.56%, 그동안의 조정폭이 조금 컸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75%, 탄력도 좋았습니다. 먼저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장 전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월 CPI가 1.0% 상승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의 상승, 연율료는 2.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시장의 기대를 웃돈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주택 지표도 좋았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5.2%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주택 지표 포함해서 특히나 물가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게 되면서 올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팽배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 내내 좀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카타르에서 내달 산유국들과 함께 회동을 갖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반등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지수가 다소 계속해서 좀 주춤거렸던 것은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FOMC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3월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계획과는 다르게 연준은 2차례로 줄여서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표현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다우존스 지수 0.43% 올랐고요. 17,325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장 초반 FOMC 회의 결과 전후로 나뉘어지면서 지수는 상당히 변동폭이 큰 하루를 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대형 섹터 내에서 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와 자본재 섹터가 상당히 탄력적이었고요. 최근에 지수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IT 섹터들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오테크와 이날 금융 섹터가 소폭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는 0.56% 오른 고점이죠. 2027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 가운데 그동안에 가장 조정폭이 컸었는데요. 이에 따라 되돌림 현상도 가장 컸습니다. 이 반등폭이 가장 컸고요. 0.75% 오르면서 4,763포인트 선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은 특히 바이오주가 흔들렸지만 대형 IT 섹터와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내줬다는 점이 지수에 가장 큰 탄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3대 지수가 FOMC 결과를 반영하면서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3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는데요. 또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 leaves rate unchanged, see 2 hikes this ye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친 연준은 3월 금리를 현재 수준인 0.25%와 0.5% 사이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12월 회의에서는 4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이것이 2차례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연준은 경제성장 전망 역시 더 보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2.1%와 2.3% 사이로 지난 12월 전망치였던 2.3%와 2.5% 사이에서 낮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지난 12월 1.6%로 제시했던 것에서 1.2%로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CNBC는 이와 관련해서 예상보다 연준이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 역시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 역시 증시 상승을 도왔습니다. 원유 산유국들이 4월 카타르에서 만나 회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회동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역시 CNBC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OPEC non-OPEC producers to meet in Apr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모하마드 알사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오는 4월 17일 오펙 회원국 12개 국가와 또 비회원국 3개 국가 이렇게 총 15개 국가가 만나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알사다 장관은 이 15개 국가들을 합친 산유량은 전체 원유 생산량의 무려 73%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만나서 동결을 결정했던 회의의 연장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역시 이날 회의 결정 사실을 밝혔는데요. 또한 앞서 동결을 사실상 거부했던 이란 역시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소식에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물 서부 텍사스 원유는 5.8% 급등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4%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수별로 좀 흐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종목별 마감 소식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에 영향을 미쳤던 또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들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2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리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IT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재, 에너지 섹터도 상승에 동참을 했고요. 하락한 종목으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약 종목들 그리고 금융 종목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자본재 섹터 내에서 캐터필러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제 2%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섹터들이 나란히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까지 모두 1% 이상의 추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 반등에 따라 에너지 섹터, 쉐브론 텍사코가 1% 이상의 강세,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본다면 어제에 이어서 화이자와 머크사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1% 내외의 하락 시세였고요. 골드만삭스 그룹이 0.9% 추가적인 하락, JP 모건 체이스는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0.6% 내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 있는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와 상품 가격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1.7% 상승했고요. 이날 자본재 섹터 역시 1%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IT 테크주들도 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1% 전후의 상승 흐름을 시현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산업재와 유틸리티 함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테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날 금융 섹터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광산 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이날 S&P 500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광산 업체 자본재 섹터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날 유가 반등과 함께 구리 가격도 1.5% 오르는 등 이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반등한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철광석 가격 반등 역시 큰 폭의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10% 상승했습니다. 10% 이상 오르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는데요. 1월 저점이 3달러 52센트였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상황 190% 저점 대비 상승 여력을 보여줬고요. 앞으로에 대한 추가 흐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날 철광석 그리고 유가 반등에 따라서 드본 에너지와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종목들과 자본재가 함께 올랐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오라클 보겠습니다. 이날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고요. 시장 역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 3.82% 오르면서 40달러 22센트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력 분야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부진했지만 이 클라우딩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racle shares rise on robust cloud grow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오라클은 지난해 4분기 클라우딩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증가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소프트웨어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은 3.4% 줄어든 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9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인 소프트웨어 매출이 부진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그럼에도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라클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라클의 주가는 3.8% 급등했습니다. 네,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급락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류업체인 갭인데요. 이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ap stock drops after Morgan Stanley turns bearis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에 갭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는 26달러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주가에서 11% 정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는 단기적으로는 갭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1년이나 2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또 의류업체들의 전반적인 가격 디플레이션 현상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소식에 갭의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또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어이젠 커버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혼조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보다 좀 관망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박 지수가 이날 장에서 0.58%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5% 올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2%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장에서 산유량이 이날 카타르 쪽에서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5.8% 급반등하면서 38달러 선까지 재차 회복을 했습니다. 금값은 FOMC 회의 결과 앞두고서 소폭 내렸고요. 1229달러 80센트 기록하면서 지난 2월 26일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 떨어졌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락하면서 3달러 67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까운 상승폭을 시현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11%가량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3포인트 이날 장에서 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 결과 앞두고서 달러 매수세가 좀 더 짙어졌습니다. 5원 60전 반등하면서 1193원 30전 올라갔고요. 간밤에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달러 강세가 상당히 주춤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달러 약세 뛰면서 95 레벨대까지 떨어졌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비교적 크게 하락한 1.9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